자체는 별로였어요. 먼저 지수부터 좀 볼게요. 다우지수 1% 하락을 했고요. S&P 500도 1.3, 나스닥 지수는 1.6%나 하락을 했습니다. 오늘 이 나스닥 지수가 많이 하락한 이유는 사실 이 기술주 랠리에 있어서 대장주, 그러니까 기술주 대장주 하면 이제 애플을 딱 떠올리니까 기술주 어떤 랠리에 있어서 대장주 역할을 했던 이 엔비디아. 근데 우리가 화요일이었나요? 월요일 날 저기 특징주는 아니라 그날 주요 이슈 얘기하면서 미국 정부가 중국의 AI 칩 수출과 관련해서 규제를 더 강화한다. 그걸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그날 그 다음 날 바로 이게 조치가 실제로 내려왔죠. 그러면서 그때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아마 엔비디아가 중국 수출을 위해서 별도로 맞춤형으로 제작한 이 H800, 그러니까 H100의 대안이죠. 이 H800도 아마 수출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이 규제가 더 강해서 A800도 이게 수출이 안 되는 뭐 그런 수준까지도 이게 많이 좀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 내용 전해지면서 어제도 4%대 하락했는데 오늘도 4%대 하락을 했죠. 그래서 이런 부분들 기술주들의 랠리를 이끌었던 엔비디아가 이렇게 직격탄을 맞고 뭐 그렇게 되면 뭐 좀 불편하죠. 뭐 이렇게 되면서 오늘 나스닥 지수의 하락폭이 조금 더 컸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 그러면 일단 기술주는 그렇다 치고 오늘 지수는 그럼 왜 이렇게 또 많이 빠졌을까? 이따가 보겠지만요. 국채 수익률이 꽤 올랐습니다. 국채 수익률이 많이 올랐고요. 무엇보다 이 국채 수익률이 올랐던 이유는 어제 소비 지표가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. 예상의 2배 정도로 나왔죠. 그러면서 그에 따른 이제 긴축 우려가 있었는데 어제는 오히려 증시가 그래도 잘 버텼는데 오늘 이게 국채 수익률에 반영이 된 게 현지 시간으로 목요일 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. 이 연설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그동안 우리 연준 인사들이 시장에다가 그래도 비둘기파적 발언들을 막 해줬잖아요. 국채 수익률이 많이 올라가니까 우리가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없어. 이런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들을 줬어요.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지다 보니까 시장을 좀 안정시키기 위한 일 수도 있겠고. 그랬는데 이 연준 의장이 이제 목요일 날 가장 우리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말에 더 이렇게 많이 집중을 하는데 그동안의 연준 인사들보다는 조금 더 매파적일 것 같다라는 이 분석들이 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. 그 이유는 뭐 물론 이들이 톤을 맞춘다라는 걸 생각하면은 지금 또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이따 보겠지만 4.9% 돌파를 했거든요. 그래서 그것 때문에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막 언급할 것 같지는 않아요. 다만 현재의 이 금리 수준을 상당 기간 오래 유지할 수 있다라는, 그리고 데이터가 더 중요하다라는,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존의 그 매파 색채는 절대 버리지 않을 것 같아. 그래서 우리가 연준 인사들, 다른 인사들로부터 기대했던 바가 조금은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그보다는 톤이 조금 더 매파에 가까울 수 있다라는 이코노미스트의 분석들이 나오면서 이게 전반적으로 시장에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.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고 이에 따라서 국채 수익률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것인가, 이거를 이제 보는 게 핵심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자, 10년물 국채 금리를 좀 보도록 할게요. 장중 4.928 이게 이제 최고치인데 요거를 터치를 했고요. 그리고 나서 한번 꺾이기는 했어요. 다시 4.8%대 초반까지 내려왔는데 간밤에, 그러니까 미국 시장 현지 시간으로 오후 1시에 130억 달러 규모의 20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거든요. 근데 이게 수요가 괜찮은 거야. 금리가 아무래도 뭐 높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랬을 것 같기는 한데, 그래서 그동안 국채를 너무 많이 찍어내니까 아마 또 일본으로도 이게 좀 갈 거고 분산될 거고 해서 우려들이 있었는데 20년물 국채 입찰이 되게 성공적이었대요. 수요가 되게 많았대요.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히려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조금 이제 4.8% 초반대까지 떨어지기도 했는데 뭐 다시 한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우려라던가 뭐 이런 게 부각되면서 다시 4.915%까지 올라오면서 마감을 했습니다. 2007년 이후 최고치고요.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국채금리 계속 오른다 어떻게 했던 그 시즌에서는 이제 최고치까지 찍은 그런 상황입니다. 이러다 보니까 진짜 이게 단기적으로 5%
찍는 거 아니야? 뭐 이런 우려들, 이게 많이 부각이 좀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두 번째 주요 이슈는 베이지북입니다. 미국 이 연준의 경제 보고서, 뭐 경제 전망 보고서라고도 볼 수가 있을 텐데요. 이 베이지북 내용을 보면은 뭐 우리가 생각하는 뭐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. 지난 9월 이후 미국 경제는 큰 변화는 없다. 그냥 완만하고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, 그리고 노동시장과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강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게 조금씩은 완화가 되고 있다. 뭐 요 정도의 내용들을 좀 압축해 보면 뭐 이런 내용들로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요 베이지북 요 내용은 뭐 크게 증시에 뭐 크게 작용을 한 것 같지는 않아요. 그냥 우리가 예측했던 그 정도 수준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제 실적 시즌입니다. 지금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그동안 그래도 증시가 반등할 수 있었던 게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었죠. 근데 실제 현재까지 한 10% 이상의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완료를 했는데, 이 서프라이즈 비율, 라는 시장의 예상보다 더 잘 나온 그 비율이 한 78%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. 이거는 거의 한 평균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. 예년들과 비교를 했을 때.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, 요 실적 시즌과 관련해서도 체크 포인트가 달라져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그거를 또 한번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. 찰스 슈왑의 케빈 고든 수석 투자 전략가가 3분기 실적의 핵심은 이제 매출 성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 내용을 잠깐 좀 들여다보면은요, 이번 실적 시즌 이 시장의 초점은 매출 성장으로 옮겨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동안 시장에서는 우리 사실 뭐 EPS를 조금 더 신경을 쓰잖아요. 이 수익성에 대해서, 마진에 대해서. 근데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동안 그냥 허리띠 졸라매기, 비용 절감해가지고 이익 많이 내는 거, 그동안은 뭐 그거에 대해서도 뭐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만 이제는 이 비용 절감 조치로 그냥 단순히 정말 수익 성장한 거, 이것보다는 실제 이 기업의 제품에 대해, 서비스에 대해서 수요가 늘고 있느냐, 그 여부를 오히려 이제 꼼꼼히 계산하기 시작했다. 그래서 이제는 그냥 단순히 진짜 비용 줄여서 이익 내는 것보다는 기업이 정말 더 탄탄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매출이 성장을 해야 되는 거고 수요가 늘어야 되는 건데, 그 부분을 이제 따지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기업들이 실제 수요가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. 이걸 이제 시작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하면서, 그렇지 않다면 요 실적 시즌에 대해서 기대했던 것만큼 많은 것을 이번에 얻지 못할 수 있다. 그래서 이제 기업의 실적을 볼 때 있어서 수요가 실제 늘고 있느냐, 매출이 잘 성장하고 있느냐, 그게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어떤 하나의 또 저희가 봐야 할 부분들 짚어줬습니다. 그래서 이거 저희가 참고로 해서 앞으로 실적 시즌들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